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비상등켜진 독일차 중국 시장서 점유율 하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연차의 강자인 독일 자동차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중국 친화적이었다는 것과 아직도 내연기관차에서 많이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독일이 여전히 자동차 산업을 위해 EU의 전기차 전환 시기를 2035년까지 못 박은 것을 막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EU도 독일의 이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35년부터 이 퓨얼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비상등 켜진 독일차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입니다. 폭스바겐의 CEO인 토마스 셰퍼는 집이 불타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독일 자동차의 전반적인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독일 자동차 판매량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판매량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기대 이하의 수치라는 것이죠. 폭스바겐이 ID4의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를 적용한 만큼 비용 절감을 할 정도로 현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드럼 브레이크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드럼 브레이크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세태에 뒤떨어진 드럼 브레이크를 적용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에 전기차에 대한 전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독일 차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독일 차들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발 판매 하락.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떨어지는 독일 차입니다. 내연차의 강자인 폭스바겐 등 독일 차와 일본 차들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2023년 5월 11일 폭스바겐, 도요타, 비아디 등 중국 내 주요 11개 자동차 제조 회사들에 대해 내연차 및 신에너지 생산시설 현황과 증설 계획들을 토대로 2030년 업체별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등을 예측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중심의 신에너지 판매 비중이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 40%가 될 경우 외국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2030년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평균치와 비교해 10%에서 26% 하락하는 반면 중국의 토종업체들의 점유율은 0에서 196% 범위로 대체적인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의 내연기관차는 괜찮지만 전기자동차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지금 전기차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 기반의 전기차 회사들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점유율 하락폭이 가장 큰 업체는 여전히 내연차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혼다로 현재 7.7%의 점유율이 2030년 5.7%로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의 점유율이 17% 감소하고 GM이 15%, 토요타가 11%, 폭스바겐이 10%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BMW, 벤츠, 폭스바겐으로 대표되고 있는 독일 차들의 점유율이 중국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현재도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중국 업체인 비아드의 점유율은 2.6%여 7.7%로 196% 증가하고 광저우 자동차는 42%, 그리고 창안 자동차는 29%, 지리자동차가 15%씩 점유율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인데요.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색깔이 좀 다른 게, 만약 2030년까지의 이런 40%가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라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폭스바겐, VW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 BMW, 메르세데스 벤츠 이러한 것이죠. BMW가 월등히 지금 점유율이 높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점유율도 우리가 생각하는 점유율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2023년 상반기 지금
폭스바겐의 점유율이 1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후반부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의 경우 전기차 중심으로, 그래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이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GM, 도요타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내연차 중심의 생산 및 판매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린피스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급속한 전기차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 전환을 급속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2022년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 689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신에너지 판매 차량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 신에너지차의 20%를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3년 이상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2030년에 40% 목표도 일찍 달성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만약 2030년에 이 신에너지 차량,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의 그 비율이 70%에 도달하면 내연차 중심 업체는 타격이 막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에 만약 도달하게 된다면 이라고 보면 돼. 혼다의 점유율은 7.7%에서 3.4%로 56% 하락. 그리고 BMW는 지금 47% 하락이고, 메르세데스 47% 하락, GM 46% 하락, 도요타 41% 하락, 폭스바겐 40% 하락 등 나머지 외국계 자동차 제조업들의 점유율도 지금 40% 이상 하락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림인데 이 그린피스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지금 2030년까지 점유율이 10.3%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지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게 폭스바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BMW, 메르세데스벤츠는 고가 위주이기 때문에 뭐 점유율 자체가 그리 높지 않지만 지금 50% 이상 하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내 신에너지 판매 비중이 40%만 넘어가도 내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GM은 내연차 공장 가동률이 52.5%로 떨어지고 178만 대의 생산 설비가 좌초자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142만 대의 생산 시설이 유휴시설로 전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중국 내 공장이 한 7개 정도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거의 모든 공장이 휴무시설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이 70%에 이르면 지금 GM의 공장 가동률은 26.2%로 추락해 277만 대의 생산 설비 가동이 멈추고, 그리고 폭스바겐의 공장 가동률도 33.5%가 돼서 287만 대의 생산 설비가 그 유휴시설, 좌초자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지 않을 시절인 1980년대 초반에 중국에 진출해 합작 공장을 세웠고, 지금 현재 이전까지는 중국 제1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내 제1 자동차 업체가 되었죠. 도로 깔아주고 각종 인프라를 이 폭스바겐이 구축해주자 중국 관용차로 가장 많이 사용된 차가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이렇듯 많이 투자를 했던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내연기관차가 많이 팔리지 않게 되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2023년 1분기 기준 폭스바겐의 중국 판매량은 42만 대 수준이고 점유율이 10.1%였습니다. 올해 1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가 넘어갔던 수준이었던, 그리고 30% 육박했던 이런 폭스바겐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기차 기준 폭스바겐의 중국 점유율은 6%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2년) 중국 시장 점유율 16%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죠. 이는 점유율 20%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내용은 어려움에 처한 폭스바겐입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의 느린 성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에 의한 점유율 하락은 폭스바겐에 치명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촉발한 전기차 가격 경쟁으로 중국의 전기차를 1년 전보다 25% 적게 납품한 상황이죠. 내연차의 판매 호조로 전기차로의 연착륙을 노리던 중국 시장에서의 몰락은 폭스바겐의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내연차를 많이 팔면서 이 전기차로 그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밑둥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의 많은 판매량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중국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많은 브랜드를 인수했던 폭스바겐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으로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투자를 했던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내연기관차가 많이 팔리지 않게 되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발버둥 치는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이전에 배터리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세계 1, 2위의 판매량을 차지했던 폭스바겐이 배터리데이를 하면서 이것을 주도했던 회장은 이미 잘렸고 배터리데이를 하면서 우리는 전기차로 전환할 거야. 노스볼트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을 충분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거시안을 통해서 지금 투자를 하려고 했던 폭스바겐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이 되겠죠. 이렇듯 폭스바겐이 발버둥 치면서 폭스바겐은 개발이 지지부진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카리아드의 임원 대부분을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판매 둔화로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Mden 공장을 임시 휴업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ID4와 같은 제품이 지금 생산이 많이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1,500명 중 약 300명은 올 8월 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려하는 폭스바겐은 올해 4월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전기차 R&D 센터와 구매센터를 건설한다라고 발표도 했죠.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중국 판매 차량에 의해 판매에 대해서는 화웨이 소프트웨어 장착을 검토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차의 판매 호조로 지금 전기차 연착륙을 노리고 있는 폭스바겐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알아볼 내용은 큰 짐으로 다가온 중국 판매 부진. 중국 시장의 성장으로 바탕으로 많은 브랜드를 인수했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차이나, 푸차이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아니면 중국을 위한 중국 맞춤형 지금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아르노 안틀리치 폭스바겐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 5월 아우디와 포르쉐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차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고 자율주행 플랫폼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독일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것도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은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ID4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벤츠가 만든 것도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의 진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전기차로 적용하면서 이전에 원래는 각각 하나의 기능마다 하나의 그 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부품이 적으면 5배, 많으면 10배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러면 우리 통합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의 가장 선두주자는 현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통합형으로 만들겠어. 통합형으로 만들고 기능을 더 축소하고 이러한 공간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공간을 배터리로 더 채우겠어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통합형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 통합형 반도체가 다시 내연기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내연기관차가 점점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자, 이러한 상황을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는 독일차에 대한 환상이 조금 더 줄어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